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까지 공부머리 독서법에 있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만든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면 기초 언어 능력 평가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 언어 능력 평가지를 가지고 저도 이제 수학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이제 언어 테스트, 언어 능력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본 이유는 뭐냐? 해본 이유는 이제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점점 실력도 늘어나고 발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정체되거나 더 이상 뭔가 늘어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도 궁금을 하고, 그리고 언어 능력과 실제 수학 실력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능력과 수학 실력과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많다. 특히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이제 독서를 많이 하면 언어 능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수학 실력도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언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을 봤을 때 수학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얘네들이 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서 제가 이제 언어 능력 평가, 기초 언어 능력 평가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보게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제 학생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일단 언어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있고, 평균하고 비슷한, 자기 학년 평균하고 비슷한 학생들이 있고, 더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언어 능력 평가 점수가 자기 학년보다 한 2년 이상 높은 학생들의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언어 능력 평가가 2년 이상 높은 학생들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서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고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도서관에 가면 하루 종일 이제 뭐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 보고 이제 도서관 같이 가자, 혹은 책 좀 사달라, 이렇게 책에 대한 완벽한 몰입이 되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독서 자체를 정말 재밌어 하는 학생이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독서 토론학원을 많이 다닌 학생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겠지만, 독서 토론학원을 오래 다닌 학생,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오래 다닌 학생이 언어 능력 평가가 그리 좋진 않았어요. 제가 저희 학원에 다닌 학생들 몇 명을 대상으로 봤더니, 그래서 이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독서 토론학원을 뭐 오랫동안 다니는 학생들은 아니고, 다니는 학생도 있고 안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거, 본인이 자기주도적인 독서를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이 일단 2년 이상 언어 능력 평가가 높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서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고, 혹은 많이 했더라도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흥미를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그때 집중적으로 좀 하다가 그 이후에는 뭐 지금에는 뭐 거의 안 하거나 뭐 가끔 형식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언어 능력 평가 점수가 2년 이상 높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제가 좀 상담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아주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지금도 특별히 많이는 안 하고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독서 자체도 지금은 이제 습관이나 그런 게 많이 형성이 되진 않고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두뇌를 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령 뭐 큐브 같은 것들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바둑 같은 거, 혹은 보드게임, 혹은 뭐 체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느 정도 아주 높은, 웬만한 어른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했다라든지, 뭐 어떤 학생은 이제 뭐 종이접기를 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종이접기를 굉장히 복잡한 종이접기까지 해설지를 독해하면서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2년 이상 학년보다 2년 이상 높은 학생들은 독서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한 학생들도 있지만, 독서를 그리 많이 하진 않았지만 자기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렸을 때 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언어 능력 점수가 2년 이상 높았다라는 거고, 이런 학생들은 가르쳐 보면 수학을 가르칠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선행하는 게 정말 쉬워요. 선행하는 거 그냥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가 언어 능력이랑 수학과의 상관관계 중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선행 능력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년 이상 언어 능력이 좋다. 그럼 2년 정도의 선행까지는 굉장히 쉽게 혼자서 해낸다는 거죠. 거의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이제 쭉쭉쭉쭉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행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뭐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한다. 기본 개념 같은 거 잘 이해한다. 대충 설명해도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심화 능력도 높아요. 언어 능력이 2년 이상 높은 학생들은 수학 심화 능력도 높더라. 가르쳐 봤더니.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잘 푸고 문제 해결 능력도 높고, 그리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머릿속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머리가 움직이고 뭔가 생각하고 골똘히 뭔가 생각하다가 이건 이렇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항상 질문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딱 보여요. 그래서 정말 딱 봐도 공부를 잘할 것 같고 심화도 잘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학년이 고학년,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고학년이 올라가도 정말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2년 이상 높은 학생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꼭 독서를 많이 안 해도 언어 능력이 2년 이상 높은 학생들이 있고, 언어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전과목 공부도 잘하겠지만 심화 능력도 높고 수학을 선행할 수 있는 능력도 높더라. 자, 두 번째, 1년 이상 높은 학생이 있어요. 1년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 높은 학생과 1년 이상 높은 학생의 차이점이 있어요. 1년 이상 높은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독서를 굉장히 이제 나름 많이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독서하는 거 좋아해서 독서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독서 토론학원을 뭐 다닌 학생들은 특별히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더니 그 1년 이상 높은 학생들 중에서는 그냥 이제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했던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선행하는 게 역시 편합니다. 이제 선행 개념 설명을 하고 선행을 하고 기본 개념 교재를 나갈 때 굉장히 수월하게 나가고 오답도 적고 본인들이 거의 다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래도 본인들이 거의 다 풀어내고, 그래서 기본 개념 교재 나가는 게 쉽다. 그리고 선행하는 게 어렵진 않다. 자, 근데 이 학생들은 심화 능력이 있진 않아요. 제가 가르쳐 봤더니 수학 심화 능력이 높진 않아서 수학 자체가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까지는 잘하는데 심화 능력은 별로 형성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고등학교로 치면 한 2, 3등급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험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굉장히 빠릿빠릿 잘 움직이는데 심화 능력이 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이상 높은 학생들은 학원에서 지도를 할 때 심화 능력을 높이는 연습들, 이해력은 충분히 됐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좀 풀게 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게 하고 힌트 같은 걸 주면서 좀 걔가 꾸역꾸역 풀게 하면서 심화 능력을 높이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이 이제 평균 점수에 있거나 평균보다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잘라서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